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홍익표 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대구 경북 봉쇄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 염장 지르는 망언과 거짓말 발언이 계속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박능우 네.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분은 지금 무능장관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인가도 기자간담회에서 모기 이야기를 해갖고 크게 또 국민적 비난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네.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면 뭐냐 하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하고 농담도 아니고 조크도 아니고 정말 상황과 안 맞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겨울에 모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해요. 겨울 모기들은. 그럼요. 정말 독해요. 근데 이제 어제 예. 국회 출석해서 추경 때문에 이제 나간 것 같아요. 네. 지금 추경이 한 15조 이렇게 정부가 편성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게 답변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냐 할 정도 지금 발언이 나와갖고 여기저기서 파문이 지금 확산되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이 지금 100만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아까 보니까 100만이 넘었다든가 지금 그런 상황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대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인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코로나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건 사실이 어긋나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발견된 게 한국에 온 중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치료 잘하고 중국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감사하다고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해줬다고. 네, 네. 며칠 전에도 인천에서 가이드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거든요. 그분이 중국인 관광객 인솔하던 가이드였어요. 계속 중국인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 사람 중국 가서 와서 걸린 것도 있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중국에서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 사람이지 그거를 꼭 한국 책임으로 왜 돌리겠어요? 왜 근데 국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박능우 아첨하는 거죠. 참, 자기 자리 지켜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죠. 문재인 시켜줬잖아요. 문재인 중국한테 계속 좀 지금 딸랑거리잖아요.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중국의 아픔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딸랑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박능호 같은 사람들은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간신이죠. 간신이죠. 간신의 2대, 아첨꾼이죠. 간신의 2대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라보다 자기를 시켜준 죽은 임금한테 충성하는 게 나라는 보다 자기 임금이 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리사욕을 챙겨요. 그게 간신의 2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능호는 자기 시켜준 사람이 중국 쪽에 지금 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지. 얼른 가서 옆에 가서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간신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1번 환자 이후에 중국에서 유입된 환자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누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과학적이고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죠. 아니더구만요. 근데 전체 그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기 그냥 똥꼬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보다 우리 흔히. 똥꼬집이죠. 그러니까 능후라는 이름도 능자가 그 무능할 능자 같아요. 유능할 능자가 아니라 후가 후안무치 할 때 후자 같고 얼굴 두꺼울 후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박능우라고 이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도 틀리잖아요.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금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보다 감염학회가 훨씬 수준이 높은 고명하신 학자분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중국에 대해서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이 어긋나잖아요. 감염학회에서도 후베이성 하나만 금지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불안하다. 여러 주요한 도시로 확대해야 된다고 몇 번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장관이 저 정도 수준이니까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물론 신천지가 이런 감염을 확산시킨 것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특정 종교 집단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또
신천지 쪽에다가 네. 또 책임을 또 전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신천지가 지금 뭐 31번 환자. 근데 그 말 할 자격도 없어요. 31번 환자가 나온 게 18일이거든요. 벌써 열흘 됐어요. 네, 그러네요. 열흘 됐는데 그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감염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신천지를 저 교주 이만희 교주 예. 그거 빨리 잡아드렸어야죠. 예. 그런 교단들은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교주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럼 잡아 들어가지고 딱 지령 한번 예. 내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움직이죠. 빨리 사과하고 너 적극적으로 공권력 협조하도록 빨리 지시해.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교회 폐쇄하고 빨리빨리 해야죠.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 임진왜란- 주저앉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저도 아주 공포감을 많이 예. 느껴갖고 경제고 뭐고 입맛이 없다니까요. 예. 집에서도 요새는 불안하니까 집에서도 TV 보면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아, 오늘 예. 또 손자가 왔는데 외손자. 예. 아, 집에서도 마스크 썼다니까요. 예. 혹시 또 모르니까. 그렇죠. 폐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워서 놓고 구멍 뚫어서 골로 밥을 먹어도 되나? 뭐 그런 연구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길 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마스크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거나 아주 용감하거나 네. 아주 무식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다. 아니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전 국민이 지금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실태를 모르는 생각만 완전히 하니까 국민 연장 지르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경기대에서 아마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 예. 전공한 학자고 이 의학적인 뭐 이런 소견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사회복지 분야예요. 모르면 옛날에 전두환이처럼 그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경제수석 당신이 그렇죠. 대통령 하세요. 경제 그렇죠. 대통령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가 뒤죽박죽이 된 게 청와대 상황실에 의사가 한 분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는 네, 얘기가 있어요. 거기 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라고 네. 서울의대 부교수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자기 네트워크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같아도 그렇게 그렇죠. 자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경제 걱정하고 뭐 여러 걱정하니까 네. 좀 톤을 낮춰갖고 네. 곧 진압이 됩니다. 곧 뭐 이렇게 방역이 완벽하게 진행되면은 네. 끝납니다.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설백정이 사람 잡는 거거든요. 설백정. 어렴풋이 아는 게 사람 잡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대책에 세 가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 오는 문제라든지 국내 문제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하고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소통을 외면하고 있어요. 의사협회나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중국을 막어라, 여러 가지 지역 거점별로 활동해라, 뭐 여러 가지 지시하는데 딴글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막연한 낙관론자들. 예? 막연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지난주에는 그 김정숙 그 남대문 시장에서 저 시장 봐와가지고 이연복 셰프하고 가서 장 봐와가지고 그 봉준호 감독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했잖아요. 그 파한 데서 네. 사진 하나로 예. 정말 지금 온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졌지 전 않습니까? 국민은 불안해서 떠는데 짜파구리 파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봉준호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탔으면은 요 다음 영화는 아마 바이러스가 될 거다. 예? 예. 청와대 바이러스 짜파구리 파티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게 그 호소력 있는 영화 장면이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그 지금 한국 의사협회에서도 이진석 네. 국정상황실장 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사 네. 출신이고 그 이전에 사회정책비서관도 있고 네. 정책조정비서관도 해서 그렇죠. 지금 청와대 원년 멤버인데 네. 이 사람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보다는 되게 비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끼리끼리 좀 네. 이렇게 의견 듣는 네. 그 비선들이 되게 대통령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네. 다 좋은 말로 가급적이면은 뭐 이런 위험도를 낮추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듣기 좋은 얘기 많아요. 예,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런 아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선부터 자르라 의사협회에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비선에서 나온 얘기를 좀 자르라는 의사협회장이 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뭐 정치적인 사람이다. 뭐 보수 정권에서 뭐 그 활약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라고 안 듣는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뭔 일만 생기면 진영으로 나. 네. 우리 편이냐 네. 상대편이냐 적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 이 정치고 뭐고 방역은 국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거고 나라의 운명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정말 한심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박능호하고 쌍벽을 이룬 사람이 강경화 아닌가. 우리 그렇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나오면 우리 또 윤 대표님께서 또 열을 받으시는데 정말 무능한 사람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도 중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막 격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우리 국민들이 모멸감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한국인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싱하이밍인가 그 중국 대사 나와갖고 우리가 뭐 지금 좀 얘기 나오니까 WO 권고대로 하라고 막 총독처럼 행세합니까? 그렇죠. 그 중국 대사 그 양반 싱하이밍. 우리나라에서 부임하자마자 사고 쳤거든요. 사기 쳤어요. 2월 4일 날 신임장 제정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그날이 우리나라가 중국 전용 입국장 만든 날이에요. 중국에서 온 사람 입국장 만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 코로나는 그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 또 중국에서 신규 환자보다 완치 환자가 늘어서 완치된 사람이 늘어서 걱정할 거 없다. 허풍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말의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게 강경화예요. 이 와중에 또 어디 회의 갔죠 또 베를린에서 있는 뭐 유엔 인권이사회 또 군축회의 뭐 거기 가서 지금 한가하니 그러고 돌아다닐 우리 때입니까? 나라가 올스톱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 42개 나라가 입국 금지하든가 제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방역 외교는 완전히 빵점이야, 빵점. 제로 상태입니까? 모리셔스에서 쫓겨나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로 퍼날라 막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그 모리셔스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나라 참 존중해요 저는. 그러면요. 자기 나라 생명으로 해서 그냥 전 세계 내에서 돌아가라. 그럼요. 그렇게 모리셔스 하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관광객도 그냥 쫓아버리고 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하기도 하지만 자기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근데 우리 저 대한민국은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강경화 때문에 전 국민이 간경화 걸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들을 솔직히 다른 언론에서 못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다 국민들한테 사정을 알려주고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는데 이 구글에서 코로나 소리만 나오면 전부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아예 광고도 없애버려요. 이럴 정도로 또 구글이 왜 그러겠어요? 어디서 압박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다 기억 소리도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러나 광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못 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통제하는데 구글, 유튜브가 앞장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허나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세무국세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좀 압박을 가하는 거죠. 누구들이 잘못하면 세금을 왕창 매겨. 근데 압박을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자유로운 유튜브에 뜨인 거. 지금 우리가 지금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얘기도 나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나라 잘 되라고 그러죠. 뭐 유언비어 유포할 일 아니 있어요? 무슨 억하심정이 뭐가 있어? 빨리 이걸 진압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론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저 신천지에 대해서도 종교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다. 무슨 조치라도 좀 해라. 이게 어떻게 혹세무민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이 그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까 그 싱하이밍 얘기가 나왔는데 어젠가 외교부 갔다 나오면서 또 그 사람 참 시침이 떼는데
아니 중국에서 지금 뭐 6개 성에서 막 이렇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같은 데는 우리 한국 그 거리민들에 대해서 문패 붙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사는 데서 나오지도 마시오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 정부에서 뭐 이렇게 자체 격리한 거다. 지방정부가. 아니 중국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합니까? 위에서 오더 없이? 뻔뻔한 거짓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아주 그냥 우롱하는 거. 과거에 사드 때도 똑같거든요. 사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진짜 한한령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보복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다 기업에서 한 거고 뭐 자치 우리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근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드 때 한번 속았으면은 첫 번째 속으면은 사기 친놈 책임이지만 두 번째 속으면은 사기 당한 사람 책임이에요. 지금 사드에서 이 코로나 갖고 우리가 두 번째 당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빨리 봉쇄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처지는 안 몰렸죠. 그럼요. 중국을 막느냐 안 막느냐 찬반이 있지만 그게 누가 걸렸냐 안 걸렸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모르죠. 예, 알 길이 이거는 없어요. 바이러스가 왔다가 나간 사람도 공항에서는 입국 체크될 때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그 사람이 퍼뜨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코로나가 그 위험하거든요. 정상인 사람도 네. 전파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잠복기에서도 다 퍼뜨린 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도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봉쇄가 답인데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하루에 몇만 명씩 오던 게 지금 하루에 1,800만 900명밖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봉쇄해도 옛날보다 시료는 적을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 보면서 이 대책을 못 세운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595명 확진자 나왔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그 중에서 1,338명 한 80% 이상이 나왔는데 이건 문재인 정권이 중국을 막지 못해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느 칼럼인가 보니까 시진핑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얘기죠. 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예. 해외에서 코리안이 코로나가 소리다. 코리안이 코로나. 그럼 코로나로 지금 비아냥 조롱을 당하고 진짜 있죠. 부끄러운 일이고요. 아니 시진핑 방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중국에 대한 굴종, 사대주의, 저 광해군을 무너뜨린 인조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을 무너뜨린 이유 3가지를 댔거든요. 하나는 폐모 살제, 그렇죠. 임목대비 폐비하고 동생 이복 동생 영창대군 죽인 거, 그리고 궁궐에 토목공사 크게 한 거 광해군. 이거 좀 약하잖아요. 예? 동생 죽인 사람이 조선왕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3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제일 크죠. 명나라를 홀대한 거예요. 명나라를 잘 모시지 않은 거. 그거 갖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잡은 다음에 명나라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게 결과가 어땠습니까? 청나라한테 쳐들어와서 삼전도에서 진짜 인조가 막말로 대가리 받고 빌었잖아요. 그럼요. 누레 고두레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일이 됐는데 인조가 그 남한산성으로 걸어서 피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오금동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걸어가다가 하도 아프니까 아이고 오금이야. 그랬다 해서 오금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 바로 건너편이 남한산성 아닙니까? 맞네요. 오금이 아프잖아요. 왕이 언제 걸어봤겠어요. 예. 그럴 정도로 수모를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한국에 물론 경제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하고 핵 문제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현명한 대처를 할 때 길이 나오는 거지 저렇게 중국에 머리 굽히고 무릎 꿇고 있는다고 그게 대책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저는 불러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 인사들 정말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고 그 집권 여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원 최고위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언론인 출신이 또 그런 그 사람도 참 진짜 어떻게 뻔뻔한 얘기를 했죠. 예? 방역 선진국이라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잘하고 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타임지 보도를 인용을 했다지만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시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공포에 떠는데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수진 뭐 최고위원인가 잘 이름도 네. 못 들어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아주 저쪽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방역 체제를 극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아 있었더구만요. 물론 뭐 우리가 진단을 좀 많이 한 거는 사실이죠. 예? 그 미국, 일본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좀 시스템이 좀 의료 시스템이 낫다는 얘기도 그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여당 입장에서 저 말을 할 때냐 말이죠. 국민한테 사과하고 빠른 수습을 해서 최대한 뛰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해야지. 중국이 실패한 게 시진핑이가 선제 대응 실패했고요. 두 번째 정치 대응했고 세 번째가 자화자찬했거든요. 마귀와의 전쟁이라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어느 지도자건 CEO건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이 뒤끝이 저 좋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요 민주당도 벌써 이해찬이 예. 불안 붙이기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 쳤고 이인영이 네.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기 잡았다. 또 박주민이 예. 정부 대응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예. 이 박주민도 최고위원 아니에요. 말빨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으니까 밑에 사람들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수 쫙 치면서 아부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일제히 여당하고 장관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자기 보스 문재인이가 보스 때문에 그런 거지. 2월 그 19일 날인가요? 13일. 13일. 네. 13일 날에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다 맞춘 거예요. 거기에 다 간신들이 뭐 맞춰서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그런 거예요. 그때 2월 13일 날 뭐라고 문재인이라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때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이렇게 했어야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날짜로 코로나 사망자가 13명, 신규 확진자가 334명이 늘어나서 현재 1,595명입니다. 오후 되면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마스크 대량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는 변곡점을 맞거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또 중국 입국 제한도 질병관리본부장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전문가,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의 그 모든 통제권을 줘야 하는데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